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예, 70년대 말에 혜은이 씨가 불러서 크게 히트한 노래입니다. 제3한강교라는 노래죠.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이미 강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때입니다. 사실 한남대교 가보면 뭐 볼 게 있습니까? 우리 여의도로 오는 서강대교는 아치라도 있죠. 그런데 이 다리가 어떻게 해서 노래까지 나왔을까? 짐작컨대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다리니까 아마 강남, 강북 출신 남녀의 사연을 담지 않았을까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건 한남대교 때문이 아니라 한남대교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기 때문이죠. 아무튼 한남대교를 만들 즈음에 인구 분산 정책과 맞물려서 강남에 대한 밑그림도 시작됩니다. 1965년 5월 20일 동아일보. 정부는 AID 보증으로 500만 불의 미국 민간 차관과 1억 원의 내자로서 1,500동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인데, 이 계획은 박 대통령의 방미와 때를 같이해서 진행 중인 미 민간 차관 교섭에 포함되어 있다. 19일 건설부가 밝힌 이 주택 사업은 미국 유나이더트 빌더스사와 우리나라 현대건설 등 두 회사의 공동 투자에 의해 오는 66년 5월부터 67년 10월 사이에 남서울 도시건설 계획의 일부로 서울 시내 성동구 논현동 일대에 건립될 것인데, 이 계획은 외자 도입에 의한 주택사업 촉진책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서울의 인구 증가 문제와 군사적 필요 때문에 제3한강교를 구상할 즈음 정부는 또 하나의 구상을 한다. 경기도 지역에서 새로 편입된 한강 이남, 그러니까 지금의 강남 지역 개발안이다. 이른바 10년에 걸쳐 12만 가구 60만 명을 수용하는 남서울 도시계획이었다. 사실상 오늘날 강남의 모습을 만들어낸 설계도로 기존 서울시 인구를 한강 이북 40%, 이남 60%로 분산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있기 이전에 폐기된 획기적인 강남 지역 개발안이 있었다. 바로 당대 백화점 왕 화신백화점의 박흥식에 의한 도시계획안이었다. 여기구만. 혹시 달아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취합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집에 없으면 어쩌죠? 오기 전에 전화해서 집에 있는 거 확인했어. 문 두드려봐. 예. 계십니까? 계십니까? 1961년 5월 23일 저녁, 종로구 가회동 박흥식의 집 앞, 군인들이 몰려왔다.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인 숙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사장님, 어서 피하십시오. 한날에 와 피해 안 해. 평생 도망 다녀본 적 없어야. 나를 데려다 오다가 쓰겠어. 아무도 안 계십니까? 가 문 열어주라니까네. 사장님, 아하! 예, 알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평안남도 용강에서 태어난 박흥식은 창업 7년 만에 한국 제1의 기업가가 된다. 불과 15세 미국무역상을 해서 돈을 번 것이었다. 그리고 22살에 화신백화점을 창업해서 당시 한국인이 세운 유일의 백화점 1호가 됐다. 그러나 그가 일제 패망 직전 군수공장인 비행기 회사를 세워 친일을 한 일 때문에 광복 뒤에 반민특위에 가장 먼저 구속되기도 했다. 사장님,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용건은 여기서 마치라. 나가시죠. 이 오밤중에 어디로 가잔 말이네. 모시고 가. 예! 자, 가시죠. 와 이러는 게. 야, 이놈들아! 나는 박흥식이야! 박흥식은 몰라서 이러는 게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네. 누가 잡아오라고 그랬습니까? 박정희 장군이야요.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부정축제 혐의입니다. 부정축제? 사장님뿐 아니라 29분의 기업인이 부정축제 혐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래 무슨 부정을 저질렀어? 어? 어디 조목조목 대보라! 삼성의 이병철 사장님, 대한양의 이정림 사장님도 와 계십니다. 사장님만 당하는 고초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너희들 속셈 뻔하겠디.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 의장님, 마포 형무소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래. 뭐 누구 있는 거야? 화신의 박흥식 사장, 개풍재벌 이정림, 사모재벌 정재호 같은 경제인 11명과 백두진, 송인상 등 전직 관료 10명, 백인영, 엄홍석 같은 전직 군인 5명, 총 26명이 함께 수감돼 있습니다. 추가로 몇 명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뭐 조사는 얼마나 진행됐어?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충심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과정과 벌과금을 어느 선에 맞출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았습니다. 조심해야 돼. 뭐 모두가 부정축제 혐의는 있지만은 이 경제계의 거물들이고 앞으로도 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그래 뭐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게 뭐야? 박정희 의장 손으로 건너간 사료철 표지에는 불광동 수색 일대 신도시 계획안이라고 써 있었다. 신도시 계획? 예, 박흥식 사장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박 사장이 도시 계획도 하나? 전혀 새로운 면입니다. 그래서 뭐 조사는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야?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6월 23일경부터 몇 명씩 나뉘어서 석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만 하고 내보내는 건가? 재산 일부 헌납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국내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 조심해서 다루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박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친구 이거 또 보는구만 이래. 그런데 또 어디로 모신다는 기야? 가시죠. 알았어. 갑시다. 군사정변 직후 많은 기업인들이 부정축제로 구속됐다가 군사정부에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다고 하죠.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재산 일부를 내놓는 대신 풀려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죄는 있지만 당시 경제 여건에서 그 양반들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석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업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박흥식 사장은 특별한 이유로 군인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네래, 박흥식이요. 처음 뵙겠습니다. 부정축제 처리위원장 이주일 장군입니다. 어서 철창에서 나오자마자 또 끌고 나온 이유나 말하시라요.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아,
나래 뭐 도와줄 게 있어야지. 이거 뭡니까? 서울의 주택 건설 계획안입니다. 주택 건설 계획? 나래 건설업자가 아닌데. 전쟁 후 서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상되는 서울 인구에 대비한 주택 건설 계획안입니다. 거저 내래 그런 전문적인 기술 없습니다. 저도 이미 박 사장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계획안을 1935년 봄쯤에 구상하셨다는 것도요. 이래요. 박 사장님,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민간 기업인으로서 외정시대 서울의 도시 계획을 짰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걸 지금 서울 개발 계획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 그 전쟁까지 있었고 벌써 한 25년이 지났으니까니 기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 계획은 쓸모없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박 장군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있고 한 달쯤 뒤, 박흥식은 최고회의에 신도시 계획안을 만들어 보낸다. 놀라운 자료군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신동면, 광주군 은주면. 이 일대 30만 이상의 신도시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박 사장의 주장은 그게 핵심이죠. 이유는 2,400만 평 땅의 중앙정부가 직접 신도시를 건설하면 30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건데. 되기만 하면 좋은 계획입니다. 이 내년부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착수해야 하고, 이런 마당에 서울 근교에 신도시를 만들고 대량으로 주택을 만들어주면 농촌에서 유휴 노동력도 흡수할 수 있어서 좋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이 문제가 되겠군요. 그리고 얼마 뒤 박흥식은 박정희와 만난다. 박 사장님은 이 건설 관계를 하신 것도 아닌데 신도시 계획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실은 제가 처음 신도시를 계획한 건 1935년이었습니다. 외정시대예요. 예. 화신백화점에 화재가 났던 해디요. 아니, 백화점에 불까지 났는데 신도시로 눈을 돌립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 백화점을 다시 지으려고 설계를 진행했댔는데 그 과정에서 좀 유가가 생겨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 과정에서 그 관심이 생긴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구상하고 있던 전원도시였습니다. 전원도시라? 네. 그 오사카 교외에 있는 다카라지카도 전원도시고 도쿄 인근에 있는 데넨조우도 전원도시디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고양군 은평면에서 수색까지 이 지역 신도시였군요. 그랬습니다, 의장님. 헌데 제가 이번에 만든 신도시 계획은 남서울 지역인데 기껏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1935년에 세웠던 건 전원도시 계획이었더랬디요. 이번 남서울 계획은 순전히 서울의 인구 집중을 어떻게든 분산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다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외자 도입인데. 그 문제도 제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사장님이요? 이번에 일본에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일본에 누가 있습니까? 미쓰이 물산과 이토추 상사를
접촉해볼 생각입니다. 예. 박흥식 사장의 계획에 박정희 의장이 완전히 매료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계획은 실행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